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오늘 2021 평창 평화포럼의 토론을 참가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반도의 평화 또 동북아시아의 철도 공동체를 위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국제역을 설치를 하고 국제 열차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22년 북경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그 열차를 이용해서 함께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기반을 좀 먼저 닦아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만 정작 정부의 실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님께서 그 국정감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창 평화포럼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이제 평창 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평화열차라고 하는 주제로 평화포럼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에 있었던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시기를 다시 맞기가 퍽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임할 거냐, 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할 거냐, 이른바 대미, 대남 정책 노선도 뭐 조건부 협상이라고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협상 실패를 감안했을 때 배수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불어왔던 평화의 기운은 싹 없어지고 이제 다시 냉전, 어쩌면 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정철 교수님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작지만 선제적인 평화 행동을 누군가 어느 일방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평화 행동에 대해서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해서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면 조금 더 나아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때다. 우리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한반도에 그야말로 임시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고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선제적인 행동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예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자 그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겨울 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화답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특사들이 오고 가고 평창에 선수단이 파견되고 응원단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는 먼저 그것이 다소 손해보는 것일지 몰라도 또는 손해라고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만 두 분의 발제를 들어보면
먼저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평화행동 조치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물꼬가 트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평창역을 국제열차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남북평화열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남북의 공동선수단과 공동응원단을 그 열차에 태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제적 행동 조치에 해당하는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나 우리가 그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서로 얘기가 오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오고 가게 하려면 우리 강원도와 같은 이런 선도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또 우리와 미국 간에 서로 조율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선 한미 군사훈련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올 3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에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기 위해서는 지난 2017년 연말처럼 이번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선제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에 뒤이어서 평창역이든 서울역이든 국제열차역으로 지정하고 통관을 위한, 입국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나가면 그 스포츠를 계기로 또 한 번의 평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 앞서 세 분 발제하신 분께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나이승 원장님께는,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남북 평화 열차,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철도의 연결, 또 그것이 대륙 철도로 연결되는 동북아의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나 비슷하게 북한도 코로나19 사태를 염려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왕래를 하자라고 하면 북한의 그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도 북한이 과연 화답하고 나설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이를테면 도라산역과 중국의 단동역을 연결한다고 치고 그 사이에 통과하는 북측 지역에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그냥 무정차로 통과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어떤 방안이 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혹시 열차가 통과하는 데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 같은 것들도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멀리 계시는 안드레이 스모르딘 국장님께는 영어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짧아서 한국말로 질문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TGI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에 북한이 2009년도에 UN 대북 제재를 빌미로 탈퇴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북한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걸 위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전히 이 GTI 계획이든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든 또는 대륙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든 북한의 참여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준비야 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는 거는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대북 제재를 극복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겠는지, 또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는 사실은 제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해드려야 될 말씀을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연설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또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투자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화 이익으로 배당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른바 대북 퍼주기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대북 퍼주기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냉전 이데올로기, 또 반북 정서, 이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상상력도 제약이 되고 정치적인 제안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실행이 담보되기는 더 어렵죠. 이런 냉전 이데올로기나 반북한 정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님께서 토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 화상회의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각각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1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시간을 그래도 짧게라도 할당을 해서 마지막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발표, 토론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진성준 의원님께 먼저 거꾸로 청취자들께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K평화, 평화적인 한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주변국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궁금합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정철 교수님께는 지금 K평화, 적을 친구로 만들다 또는 선제적으로 평화 협력을 해야 된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적을 친구로 만드는 K평화에 대한 그런 멘트를 한 번 더 추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I 우리 스모르딘 사무국장님께는 지금 TRADP라는 것이 사실은 1990년 초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구상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협력이 비록 어렵지만 정말로 GTI가 이 남북과 동북아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없는지, 그런 이니셔티브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GTI 협의체가 최강급 협의체입니다. 근데 좀 더 큰 이니셔티브와 또 강한 실천력을 갖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관급 협의체, 더 크게는 정상관의 정상급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떠신지, 이 내용이 지금 질문이 들어왔고요. 저에게는 이 올림픽 평화열차가 관광과 무역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과 무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질문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중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먼저 관광과 무역에 대해서 우리의 평화열차 올림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평창, 어제 최무순 지사님이 평은 평화, 창은 번영, 그래서 평화 번영의 이니셔티브가 평창 이니셔티브다, 아주 정말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화열차 올림픽,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광과 무역 효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무역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속도를 2배로 올리는 고속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은 현재 속도보다 한 2배 정도 빨라질 텐데요. 우리 한반도에서 만약에 이러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어떤 속도와 이렇게 그 상호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TKR, TSR 화물 고속철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어떤 물류 혁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사실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제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에서부터 저기 두만강까지 약 1,500km를 하루에 주파한다라고 하면은 TSR 7데이 프로젝트와 연동해서 고속의 물류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적 수송이 되겠죠. 바로 중국의 고속 열차를 어떻게 하면은 잘 연계해서 한반도와 연계하느냐죠. 이거는 또 관광과도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차 타고 이르쿠츠크 그리고 또 모스크바 가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인, 전 유럽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관광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여름에요. 바캉스 기간에 모든 그 전 세계 지구인들이 러시아의 상페테르스부르크에 모입니다. 그래서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차를 타고요.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비리스크, 이르쿠츠크까지 와서 다시 또 몽골 쪽 울란바토르와 북경까지 와서 마지막 열차 관광을 마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면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 북경을 거쳐서 그러면 서울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10분이면 10분 다 평양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전 지구인, 전 세계인들의 여행과 관광과 관련된 코리도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북경에서 멈추지 않고 평양, 서울, 또 이곳 평창까지 오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과 관광에서도 이와 같은 작은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이정철 교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우리 GTI의 스모르딘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정철 교수님, 진성준 의원님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모르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TI 사무국에서는 물론 촉진자 역할 혹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차원의 교통과 문화, 환경, 관광 등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하는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저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사례를 또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북한 측에 GTI에 함께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GTI의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GTI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을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험의 문제이고 또 인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한반도의 협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GTI의 사무국의 촉진자 역할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 주신 것이 정상급 혹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조는 정부 간 구조입니다. 정부 간 기관이고 UNDP 산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GTI의 모든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의 구조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차관급에서 정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격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들, GTI가 하는 일들이 차관급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좀 더 GTI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GTI의 모양새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 가까운 미래에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고려사항으로 논의는 계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요. GTI가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촉진을 하는 메커니즘이고 조율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적인 측면 이외의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는 사실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 보호, 야생조류 보호와 같은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적인 협력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철새들이 이동을 하고 또 철새 도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철새들은 국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좀 더 쉽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분야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영내 국가들,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모르딘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잠깐 진선준 의원님께서 사실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열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에도 코레일이라든가 저희 한국 철도는 이 방역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열차를 이용객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물론 지금 국제적으로 각 그 국경에서 열차를 운행을 하지 않고 북한 특히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죠. 코로나가 좀 완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또 기술적으로 이런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필터를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또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어떤 평화 열차를 운행하는 부분들 고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전 이데올로기나 반북한 정서에 사로잡힌 많은 이 허들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게
작은 나라 컴플렉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나 정부가 75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작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걸 벗어나는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신한반도 체제 새로운 10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북한 문제는 미국이 후순위고 이란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한테는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수인계할 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한반도 문제가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 작은 나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퍼주기 논란이나 냉전 이데올로기나 반북한 정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K방역 그리고 K평화 또 여러 가지 K시리즈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세대가 K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K세대의 특징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작은 나라 컴플렉스를 극복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미래는 어둡지 않고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 정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협력과 보건 협력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북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굽찬이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선제 행동이고, 그것을 해나가는데 북한을 설득을 하는 길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간다면 우리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길도 바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해서 14선언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14선언 제6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지나갔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과거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 남과 북이 지금 결단하면 2007년도에 약속했던 남북이 공동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자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남과 북이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풀어가야 될 문제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들으니까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철도를 먹어보려고 서로 적극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러시아도요, 낮은 선봉까지 TSR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북한 쪽에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압록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단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고속철을 다 놓고 거기 단둥에서부터 평양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뚫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일본,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한일 해저 터널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북한에다가 자기들이 철도를 놓아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주변국들에게 북한의 철도를 다 내주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철도 주권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강원도가 평창 평화포럼에서 좋은 주제로 포문을 열었으니 계속 2차, 3차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뚫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말씀드리고,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셨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을 때에도 우리 강원도만큼은 유소년 축구로 교류를 계속 해오셨어요. 저는 그 노하우가 강원도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 열차를 성사시키는 데에도 그 경험이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